네, 안녕하세요.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식 채널이긴 한데,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는 관세에 대한 이슈, 이 모든 것의 어떤 원인이 채권 금리죠. 그래서 채권에 대해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빚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미 국채 재무부채권이죠. 10 년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보 주린이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만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만기 10 년짜리 채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보증을 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낮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다.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미국 은행의 모기지론, 주담대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인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금리의 척도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에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했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뉴스에 의한 어떤 변화, 변동성은 많이 줄었어요. 네, 한두 달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인제는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진 않고 어떤 개별 종목 순서대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먼저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애플이나 엔비디아, TSMC 중심으로 해서 월요일부터는 인제 쭉 상승을 하지 않겠나,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관세 가지고 난리를 치냐. 그 인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미국이 빚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제 음 정부와 가계가 지게 되는 이자의 부담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썼지만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항복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트럼프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 "채권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요렇게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인제 트럼프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론,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리스의 기본금리로 쓰이는 10 년물 금리가 급상승해 가지고 4.5%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틀 만에 0.6%가 6% 포인트가 오른 거는 상당히 크게 오른 거죠. 그래서 2001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불확실할 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았던 미국채죠. 미국채. 근데 인제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게 공식이죠.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더라도 '내가 이걸 보유하겠다. 안정적이니까.' 고런 게 공식인데, 누군가 미국 국채를 내던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인제 뭐 '중국이 던지고 있다.'라는 썰이 굉장히 유력하죠. 그래서 인제 "미국은 현재 중환제 상태다." 요런 얘기를 했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담배 두 갑을 피는 160 킬로 환자다." 그래서 바로 나와 가지고 뭐 "철인 3 종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천천히 인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재정 적자를 1% 포인트씩 줄여 나가겠다." 요렇게 말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냐. 35조 달러. 한국 돈으로 5 경이 넘어갑니다. 네. 5 경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늠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규모인데, 국채 이자로만 1조 1,300억 달러를 썼다고 해요. 그게 인제 국방비보다 많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제 메스를 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상태로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를 인제 떨어뜨리고 안정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죠. 그래서 국채 금리 안정이라면은 뭐 관세든 뭐든 무슨 짓이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상자산까지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코인하고 국채 금리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와 코인의 가치를 1대1로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거를 육성을 해 가지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담보가 필요하죠.
그 담보가 이제 달러나 미 국채인데 요렇게 인제 육성을 해 놓으면은 수요가 몰려 가지고 국채 금리를 떨어 떨굴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상 과제다.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인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맘대로 되지가 않았죠. 맘대로 됐던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금리는 다시 올라 버렸죠. 트럼프 정부는 금리 인하 추세가 관세 전쟁 이후에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으로 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3.86에서 무려 4.5까지. 그래서 관세 전쟁을 했던 그 이전까지 지금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미 국채의 재무부 채권의 어떤 값어치, 밸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건 다시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 미국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있냐라고 이제 되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관세 전쟁으로 무역이 줄어들죠. 무역이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미 정부는 부족한 세금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 국채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관세 전쟁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국채 투매에 나선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채 금리는 반대로 의도했던 바하고는 다르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빚을 줄이려고 했다가 빚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예 결국에는 이제 이 채권 시장이 굴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항복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다시 원상 회복,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목숨을 쥐고 있는 거는 사실상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헤지펀드 그리고 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에 나섰다가 빚을 줄이려고 관세 전쟁에 나섰다가 오히려 굴욕을 당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국, 뭐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그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많이 얻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달러를 많이 벌었죠. 그 달러로 국채를 매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그 돈을 빌려 가지고 계속 미국이라는 나라를 운영을 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경제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호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 흑자 폭이 감소를 하죠. 그럼 이제 미국 국채를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수요 감소하면 당연히 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려면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게 됩니다. 돈이 바닥이 나고 결국엔 이제 디폴트로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도 낮추고 싶고 그다음에 동시에 경상수지 적자 폭도 줄이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국 혼자서 이렇게 독주를 하던 게 이제는 끝이 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리 원이었죠. 미국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었던 그런 패권국의 지위는 결국에는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 가지고 떠받치고 있었던 건데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고 있지만은 결국엔 붕괴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중국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고 뭐 중국을 겁박하고 이런 게 더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줄 건 내주고 사이좋게 좀 이강 체제로 간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영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변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뭐 사실상 연준의 금리 외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은 요렇게 미국의 빚이라든지 어떤 디폴트, 그다음에 10 년물 채권 요런 거를 보게 되면서 결국엔 주식 시장도 여기서 인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폭을 가지고 폭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